어. 자, 아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녹화를 못했네. 바보같이. 자, 다시. 너네가 출제자 입장에서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내는데 그걸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좀 저등급 대 애들을 골라내는 게 지문에 있는 단어를 비슷하거나 똑같은 단어를 오답에다 쓰면 돼요. 그러면 이 지문 이해를 못하고 답 찍는 애들은 그냥 좋다고 나고 그 찍는 거야. 그게 지금 내신에서도 사용을 해요. 실제로. 네. 너네가 오답을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오답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은 20살 때부터 그 수능 영어 수업을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난 존나 잘했어. 진짜. 그때도 그 영어 6등급 받던 애 아주대 보냈거든요. 그때는 수학도 과외를 했죠. 개 빡통이었어. 근데 그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1m짜리 쇠자 있죠. 그거를 얘기한 적 있지. 1m짜리 쇠자를 갖고 가 과외할 때. 그러고서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촥촥 때리는 거야. 그때는 막 때릴 때였어. 학원에서도 때리고 그럴 때여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겨울부터 고2 겨울에 이제 걔가 마지막 모의고사 본 게 66이었어요. 영어 수학 66.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상대평가 영어도 상대평가 할 때. 그랬는데 걔가 이제 영어 수학 2를 받고 아주대를 갔어요. 정시로. 1인가? 아무튼 2 받던가 2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걔가 연락 안 하더라고. 고맙다고. 걔네 엄마만 나한테 연락이 왔어. 고맙다고. 또 엄청 때렸어. 어쨌든 뭐 이 얘기 왜 했지? 네.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20살 때부터 수능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다 본 거야. 거의 대부분의 그 모의고사든 아니면 고3들을 다 만났단 말이야. 군대 갔을 때 빼고. 어려운 이유는요. 네.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글이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가 함축해 놓는 거. 의미를. 함축.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복잡하게 쓰는 거.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많이 사용하는.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어. 그래서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숙제 있죠. 그 숙제가 그 두 가지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자, 이 숙제 지금 내가 너네한테 준 숙제를 잘 보시면 봐보세요. Places today have become exhibitions of themselves. 장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들 스스로의 전시가 되어 왔다. 무슨 말이죠? 말이 이상하죠? 하연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 두 문제. 그 다음에 복잡하게 쓴 문장 두 개. 이렇게 숙제를 낼 거야. 진짜 어려워. 이거 내가 숙제 내는 것도 어려워 사실. 네. 너네 푸는 거 진짜 어려울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된다? 이게 돼. 그러면서 난이도에 상관없이 점수가 일정하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혜택 본 게 재작년부터 이걸 했거든요. 그때 그 해부터. 네. 선생님 뭐 우리하고 블로거가 있긴 한데 거 가면은 이제 걔네랑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걔네 다 1, 2등급이야. 그때도 걔 수능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계속 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이제 그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요. 너네가 성분 쓰고 구절 나누는 거. 너네 이제 워크북 하던 것처럼 그거를 여기다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쓰실 거예요.
다. 모든 문장에 대해서. 4문장밖에 안 돼. 네.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 2칸짜리로 되어 있는 건 해당 지문을 가서 봐야 돼. 그래서 그 해당 지문에서 나오는 힌트들을 통해서 요 문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쓰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물어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문장.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은요.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쓴 문장이야. 대충 읽어. 내가 지금 다음 시간 숙제여서 지금은 안 해줄 건데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원래는 요 문장을 지문을 찾지 않고요. 그냥 요 문장만 보고 단순하게 줄여서 해볼 거예요. 아주 알아듣기 쉬운 형태로.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점점 줄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야 이거는 otherwise가 있어요. otherwise 뜻이 뭐예요? 그러지 않으면이죠. 그럼 그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한 문장 정도는 보세요. 뭐는 뭐 좀 하세요. 이거는 약간의 그게 들어갈 거야. 조건들이. 그게 만약 조건이 없다. 그러면 얘는 이 지문을 찾아가서 보면 안 돼. 이거만 보고 연습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아주 명료하게 되게 지저분해 읽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결국에 이제 그게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렵게 내는 전략을 카운터 치는 거야. 숙제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아마 너네가 그런 상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면역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걸 카운터 쳐서 연습을 할 거니까 요거를 이제 숙제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자, 그래서 숙제는 그래서 이렇게 2개. 숨은 뜻 찾기, 단순화하기. 이렇게 2가지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법이 자기가 좀 부족하거나 뭐 문장 구조가 좀 힘들어서 숙제를 혼자서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사람은 집에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모르는 단어 찾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학원에 와서 너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시 20분부터 단어 시험이에요. 6시 20분부터. 그러면 앞에 20분 남잖아요. 6시 등원하면. 그죠? 그 20분 동안 조교한테 질문하고 진짜 숙제한 거 보여주고 싶은데 막판에는 내가 한 거랑 완전 똑같이 됐어요. 숙제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너네가 볼 게 글 읽기야, 글 읽기. 글. 어떻게 읽을 건지 전체적으로 저거를 좀 볼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정신없냐? 자, 너네가 지문을 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제부터는 좀 너네 마인드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게 좋아. 그게 뭐냐면 너네는 지문을요 읽으면 안 돼요. 지문은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편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지문을 내가 전체적으로 읽는다? 이제는 지문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안 돼. 그렇게 해서 1등급을 그러니까 1등급 점수대로 갈 수 있는 학생이 안 돼. 읽기야 다 읽겠지. 근데 점수가 그러면 70점, 80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럼 90점을 넘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읽기가 아니라 너네는 찾기를 해요. 찾기.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내가 지문을 읽는다? 엄마 안 돼. 책이야? 읽기? 감상이야? 내신이야? 아니야. 내신은
그 지문 하나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읽기를 하는 게 맞아. 분석도 하는 게 맞아. 근데 모의고사는 어때? 그 지문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 지문을 왜 다중 파악하고 있어? 필요한 것만 찾아야죠. 그러면 이 찾기, 뭐를 찾아? 뭐를 찾아야 돼? 뭐를 찾아야 되죠? 두 가지만 찾으면 돼요. 하나는 핵심 소재를 찾으면 돼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핵심 소재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방향성. 그죠? 이 두 가지를 파악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지문이 되게 쉬워지고요. 불필요한 거 내가 막 해석이 제대로 안 되던 부분들을 굳이 안 봐도 되겠구나. 그럼 시간도 어떻게 돼? 절약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부분이 너무 어려워. 진짜 막 이렇게 보여. 안 봐도 되는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명료하게 찾아내냐? 선생님의 방식은 지문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마 내가 여러 번까지는 아니고, 몇 번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뭐 승하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들었을 거야. 승하만 그렇구나. 나머지 학생들은 뭐 못 들은 경우들이 대다수일 텐데, 요 지문의 패턴을요, 세 가지로 정해놓고, 가르치는데, 첫 번째 패턴은요, 첫 번째 패턴은 이제 A라고 하는 거, A. 그래서, observe. 그래서 observe 뜻이 뭐죠? 흡수하다. 흡수하다. 흡수를 하는 거야. 자, 흡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특정 문장에 여기에다가 얘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하는 애야. 주제문. 근데 이 주제문을 어떻게 한다고? 이 글의 주제는 최봉재의 유년 시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답 짓기가 어때? 편하죠? 그죠?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최봉재는 돌을 쥐고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웃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생명 글일 수도 있잖아. 간혹 가다가 뱃속의 태아가 엄마 몸속에 있는 그 담석들을 잡고 태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지금 핵물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최봉재라고 하는 인물이 뭔가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돌을 막 깔고 닦고 했더니 이게 도끼가 되고 칼이 되고 다이아가 돼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 왜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제문에다가 함축, 상징, 모순, 이딴 어떤 잘 안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섞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얘를 뒷받침하게끔, 서포트하게끔 글을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게 A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서포트하는 방법도 우리가 있죠. 서포트, 그죠? 이 서포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시예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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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어떻게 쓰죠? For example. 그죠? 또 많이 쓰이는 거 뭐 있어? 맞아. if 쓰는 거. 조건 플러스 결과. 예시야. 또 뭐 있어? 또 when.
요것도 조건이거든. 또 뭐 있어? 어? 또 실험 존나 하잖아. 실험 엄청 하지 않아요? 네 지문에서 막 그런 거 재밌는 거 기억나잖아요. 이번에 니네 뭐 왼쪽 귀 오른쪽 귀 니네 아닌가? 아니었네. 아무튼 뭐 실험이 뭐 엄청 맨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 맥락에서 설문 같은 것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 유명인. 네.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 깜부치킨에서 소맥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거 유명인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그냥 이야기. 갑자기 땡뚱맞게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오면 뒷받침하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뭐예요? turning. T. T. 자, 이 T 손 들어보세요. T. T 같다. 자, T는 뭐냐면 T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바뀌기 전, 바뀌긴 후. 후. 그죠? 태란이 이번 시험 잘 봐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국어 시험도 10점 오르고요. 영어도 몇 점 오르고요. 수학도 몇 점 오르고요. 이번에 아이폰 17이 나옵니다. 17 나왔냐? 17 나올 차례냐? 18 나올 차례냐? 18인가? 17 아니냐? 그래요? 어머님, 그러니까 아이폰 18 사주세요. 네? 아이폰 18 사주세요. 18 프로로 사주세요. 그러니까 18 프로가 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요, 모든 영어는 그래요.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한 문장 안에서도 보통은 앞에보다는 뒤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if도 생각을 해봐. if 어쩌고 저쩌고. 그럼 뒤에 뭐가 돼요? 결과가 되죠? 결과가 메인이야. when도 마찬가지야. 뭐뭐 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한 다가 중요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뒤가 항상 중요하단 말이야. 뒤에가. 요건 글이 써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글 써지는 원리. 그리고 얘가 전환이 되고 나면 요거 요새 패턴이야. 트렌드. 얘가 전환이 되고 나면요. 여기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거 딱 던져놓고 그 뒤에다가 뒷받침.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장 하나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organizing. organizing 뜻은 뭐죠? 정리하다. organize를 조직하다라고 잘 안 해요, 원래. 정리의 뜻으로 써요, 정리. 정리. 그래서 O. 주연아, 찐따한테 고백 받아봤어요? 너한테 고백한 애들은 다 좀 잘 나가는 애들이었다? 그건 아니다? 태난이는? 없어요? 좀 찐따라고 하면 좀 그런가? 찐따들이 고백 어떻게 해요? 야, 나랑 사귈래? 사겨, 씨발. 이거 찐따예요? 찐따들은 자기 할 말 잘 못하잖아. 그죠? 아은아, 나 잠깐 얘기 좀 할까? 뭐 그렇게 큰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서 가면 막 주저리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 뭐 이런 얘기 막 길게 하잖아. 그죠? 그거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평이한 중요도를 알 수 없는 중요도를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개의 문장들과 이야기 어떤 것들이 쭉 나열식으로 얘기가 되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가 너네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정리는 어떻게 해요? 정리 어떻게 합니까? 야, 찐따가 막 고백을 해.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아, 짜증나잖아.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 너 뭐야, 갈래 그냥. 꺼져. 그럼 걔가 뭐라 그래, 잡으면서.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이런 연결사. Therefore, hence, that is 이런 표현들 연결사로 정리하는 거를 너한테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연결사는 뭐가 돼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하고요. 해결책. 그러니까 정리를 해결책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해결책은 우리가 어떻게 쓰죠? 문장을? 우리 해결책 어떻게 얘기해요? 말할 때? 선생님 요새 살을 너무 많이 쪘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빼셔야 돼요. 조동사가 붙는 거야. must, should, have to. 선생님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게 현실인지 뭐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끊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죠? 그죠? it is 형용사. it is 형용사. 그 형용사들이 뭐겠어? important, necessary,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뭐? inevitable, unavoidable. 술을 끊는 게 불가피해 보여. 너무 당연하죠? 근데 너네가 이거를 찾아서 밑줄을 그은 거? 안 그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뭐 하니까? 자꾸 쳐읽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난 얘기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네가 막 계속 따라가는 거야, 거기를.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정답. 그 정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소재하고 방향성. 오케이? 이거를 찾으려고 하셔요. 이걸 찾으려고. 오케이? 어?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패턴이 선생님이 이제 뭐 너네한테 뭐 사실 개념을 계속 뭐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거진 다야. 네. 이제 또 짜잘짜잘하게 여기에 파생되는 어떤 그런 뭐 이거는 뭐 A 타입의 약간 어떤 느낌의 뭐고 얘는 뭐 때문에 이게 A가 됐고 이런 것들을 너네한테 줄 거지 막 되게 대단하게 막 어떤 개념을 그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죠?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저거를 기반으로 너네가 숙제를 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가 너네한테 그 내는 숙제는 야 시간 개빨리 가네. 몇 분이게? 시간 보지 말고. 진짜. 난 지금 한 9시쯤 됐을 줄 알았는데 시간 엄청 빨리 가네. 그건 아니에요? 나만 그랬어요? 짜증난다, 쟤네. 어? 갔다 오세요. 응.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지문 하나 정도만 해설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 근데 이거는 다 하지 않았냐? 이거 안 했냐? 그래? 너 했냐? 안 했어요? 그럼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 방금 그 너네한테 살짝 보여준 그거 왜 만들었냐면 얘 오면 할게요.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너네가 그 아까 전에 말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주요한 문장을 찾아내거나 이쯤이 메인이겠거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소재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나한테. 소재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부분은 선생님이 ATO 이걸로 어떻게 대충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단어에 네모를 치고 어떤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할게.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자, 여기 첫 번째 이 단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세요. 하연아, 뭐야? 왜요? 오, 승아는? 왜요? 어, 테란이는? 왜요? 어, 주현이는요? 따라쟁이에요? 미안해. 아, 주현이, 너 소심 그건 아니죠? 맞아? 선생님 안 할게. 좀 주의할게. 너무 너한테 장난 너무 심하게 치는 것 같아. 어쨌든 이유가 존나 다르지, 니네 지금.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글을 쓰지 않아. 지문을 쓸 때 소재를 배열을 할 때 이렇게 배열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 어떻게 배열하냐면요. 자, 여기서 찾아보세요. 아, 이거 저 새끼 왜 안 와? 짜증나게 진짜. 저 와야 되는데. 지금? 아, 그런가요? 과일 뭐 좋아해요? 무슨 과일 좋아해요? 복숭아 맛있죠. 딱봉, 물봉. 아, 그래요? 나도 물봉. 응? 근데 딱봉도 맛있는 딱봉 찾기가 어려서 그렇지. 맛있는 딱봉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너는 무슨 과일 좋아해요? 신거만 아니면? 주현이는 뭐 좋아해? 딸기.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수박을 아는 지인한테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비싼 수박이긴 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까서 먹었는데 난 진짜 그때 먹은 수박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 게 하나씩 있죠. 그 기억에 남는 과일이 하나씩 있어. 나는. 그리고 나 9살 때 옆집에 할머니 노부부가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사과를 2개를 줬어요. 근데 진짜 뻥아치고 사과 하나가 내 머리만. 진짜 이만한 사과를 준 거야. 그래서 아니 그 진짜 뻥이 아니야. 뻥이 아닌데. 씨. 자 이렇게 소재 배열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요. 하은아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과일. 자 자기는 딴 거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자 왜 과일이 제일 중요할까? 어렵냐? 그냥 느낌이야? 어? 그죠? 다른 소재들을 포함하잖아요, 얘가. 그죠? 이게 핵심 소재를 만들어내는 패턴이에요. 자, 핵심 소재, 과일, 이유, 방향성, 포괄. 느낌 왔어? 그리고 너네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 내가 설명하기 전에 과일이었다, 다. 그죠? 그거 누가 알려줘서 한 거야? 아니야. 왜 니네 알고 있냐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읽었고, 어? 책을 좀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도 모르게 능력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테라나.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 엔진. 승하는?
엔진. 이유는요? 어?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글을 썼다? 그러면 주제가 뭘까? 자동차의 핵심 부품 또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 주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알겠지? 어? 이게 졸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국어로는 이렇게 안 돼. 국어는 더 복잡해.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근데 너네가 왜 어려워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으려 그러고요. 그죠? 쓰잘데기 없는 거 머리표 다 집어넣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서 니네가 막 유리창, 시트, 와이퍼, 보닛, 핸들, 페달 이걸 다 봐버리면 그 지문 어떻게 돼? 이 소재들이 다 똑같은 수준의 난이도가,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의 중요도를 갖게 되는 거야. 그 주제 못 찾죠. 주제가 핵심 부품인데? 자동차를 뭐가 움직이냐 이건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마지막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존나 다른다. IQ 한 150 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어? 주연아, 여기서 핵심 소재는 뭔 것 같아요? 환경오염? 왜요? 자, 조금 너 더 생각해야 될 거야. 테라나, 너는 뭐야? 하은이 가자. 하은이 뭐야? 잘 봐라. 잘 봐. 환경오염을 해. 어? 그러면 온실가스가 어떻게 돼요? 원인으로 같이 걸리죠. 그죠? 내연기관도 같이 걸리지.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북극국, 온난화는 뭐 어때? 온난화. 온난화가 결과가 되잖아요. 그 북극곰 왜 나왔을까? 이 결과에 대한 영향이죠. 누가 중요하다고 보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전기 자동차는 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전기 자동차. 어? 구입하자고. 도입하자고. 그러니까 그죠? 도입하자고. 왜? 그쵸. 이거에 대한 뭐가 돼요? 해결책이 되죠? 이게 뭐냐면 패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오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 그 오라고 하는 패턴일 거야. 이걸 만약에 가지고 글을 쓰면. 글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우리 인류는 약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내연기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연기관은 사업을 부흥시켰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분출이 많이 됐고 그 결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했고 북극에 있는 북극곰은 얼음이 없어서 수영 존나 하다가 탈진해서 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자동차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쓴다고 글을? 이제 출제를 할 때, 이 소재를 가지고 출제를 할 때, 그러니까 거꾸로 온 거야, 지금. 이 소재를 가지고 출제를 할 때 되게 안 보이게 쓰는 거야. 어디부터 하겠어? 원시 시대부터 가는 거야.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응? 자, 오늘 이런 수업을 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이 사실은 진짜로 많이 준비를 한 거고, 너네가 영어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아마 내가 이제
뭐 예전에 상위권,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과외를 할 때가 있었어요. 최저 맞추는 애들. 근데 걔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1등급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거 존나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1등급 받는 거. 그것도 안정적으로 1등급 받는 거 진짜 어려워. 예.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했냐면 생각의 과정을 막 바꿨어요. 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니? 이게 어떤 수분 뜻을 갖고 있었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바꿨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이런 세팅이 된 거야. 그리고 너네 잘 생각해봐. 독해라고 하는 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 성적을 올리는 것도 애매하고 내가 너네한테 독해 성적 어떻게 올릴래? 이렇게 물어보면 야,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요. 문제 많이 풀면 되죠 뭐. 해봐. 안 올라.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2등급 초반, 3등급 후반 그 점수대야. 75에서 85 사이. 그럼 1등급 가려면 어떻게 돼? 어. 그리고 1등급 가려면요. 지문을 푸는 답을 찍어내는 느낌이 굉장히 타당해야 돼. 딱 찍으면서도 맞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그리고 그게 그 수준이 되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볼 때도 그때 내가 니네 문제 풀어봤어요? 내신 거? 아, 풀어보세요. 제발. 풀어봐. 너 받았어? 예린이한테? 예린이 이 새끼. 잠수 탔나 그냥? 예린이한테 줬어. 받으세요. 응? 알았어, 알았어. 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너네도 받았죠?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고, 그 3학년 그 내신 문제도 난이도가 녹록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시를 하던 정시를 하던 어쨌든 필요한 내용이고 너네가 견고해져야 돼요 엄청나게. 답 찍을 때도 마치 수학 문제 수학 문제 기가 막히게 풀었을 때 그 느낌이 딱딱딱 다 맞아떨어지는 느낌 그 느낌처럼 풀려야 돼. 아 이게 맞나? 보기 옆에 막 세모 엄청 있고 이러면 알겠죠? 네. 자, 몇 분입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은